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짠! 어반입니다. 오늘도 이제 퐁당퐁당 다시 어둠의 버니즈로 돌아올 때가 됐다, 그치?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뉴진스는 왜 개같이 사연패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리고 요게 시간은 며칠 조금 되긴 됐는데 내가 원래 좀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 올리려고 했거든. 근데 내 나름의 룰이 있잖아. 퐁당퐁당 룰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크랩이라는 채널에서 실제로 올라왔던 이야기야. 그래서 뉴진스 어떻게 됐냐라고 했는데, 채널 캐파가 좀 크다 보니까 거의 80만 규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가능했고, 그래서 어떤 채널인가를 했을 때는 그냥 이것저것 잡다한 이야기 다 하는 그런 채널인 것 같아. 근데 여기 똑같은 이야기라도 내가 하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얘기, 여러분 친구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 다 다르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에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뉴진스가 왜 번번이 개같이 패배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기는 뭐 이게 쥐떼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영상의 시작은 뭐냐면, 여름 이맘때쯤이면 늘 우리 곁을 찾았던 게 뉴진스다. 근데 올해는 없다. 올해는 뭐 이 나이, 그래서 뉴진스는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왜 계속 싸움에서 밀릴까라고 얘기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넘어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2024년 11월 28일 전속 해지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25년 1월 6일에 어도어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금지, 독재활동금지 가처분 신청했고, 그리고 그게 3월 21일에 가처분이 인용됐고 독재활동 금지가 됐는데, 근데 또 뉴진스는 여기 3월 24일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지. 4월 16일에. 그리고 5월 29일 뉴진스는 즉시 항고했지만, 또 어도어는 간접 강제 신청 일부 인용했고, 그리고 독재활동 시 강제금 부과 결정, 이게 두당 10억 말하는 거지. 여기 나오고, 그리고 6월 17일 법원이 뉴진스의 항고를 기각해서 총 4차례에 걸쳐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야. 사연패를 당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 뒤에 또 항고를 할 수 있었지만 재항고나 하지 않은 걸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내 뉴스 다 봤으면.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쉽게 얘기한 거야. 뉴진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한 중대한 의무 위반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왜 계속 번번이 깨지냐. 그러니까 중대한 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뉴진스가 중대한 의무 위반에 관한 법원을 설득시킬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뭐 신뢰관계가 파탄 났을까라고 했을 때,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면 그러면 뭐 계약을 해제시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슈킹치고 정산을 좀 불공정하게 하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때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뉴진스가 말하는 그런 신뢰관계 파탄으로 말하는 뭐 돌고래 유괴단이나 아니면 미니진이라던가 따돌림, 무시해,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사유다. 법원에서도 판사가 보더니, 야, 돈을 이렇게 잘 줬는데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독재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 원 지불하는, 이 경우는 근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우리 혜미증이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금액도 아니고, 이런 간접 강제 처분하는 것이 법원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고 해.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도 이런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간접 강제 조항을 같이 넣는데,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통, 야, 아마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야, 이건 좀 빼자. 이것까지는 너무 좀 그렇다. 노노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해도 보통 금액이 보통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10억이 나와버린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쪽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고 빡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억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은 뭐야? 컴플렉스 콘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 NJG의 데뷔곡이 공개될 예정입니다라고, 그거는 뭔지 봤잖아. 둔둔 치치두두치 이래갖고
이상했잖아. 좀 이상했어. 그래서 법원에서 야 하지 마라고 했는데 뻑큐 날리고 바로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 거지. 그래서 이번 가처분 결정문은 일반적인 그런 결정문과는 좀 많이 좀 다르다. 그리고 보통은 중요한 거는 다 본안 가서 다퉈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가처분에서도 꽤 꼼꼼하게 야 너희들 신뢰관계 파탄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건 안 돼. 노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아직 1심, 다음 달이지? 다음 달에 1심 결과가 나오는데 벌써 이건 핀치에 몰렸다. 그렇게 봐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4연패지만 5연패 예약이 거의 눈에 확정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가 나와. 야, 이거 영상 하시는데 변호사를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채널. 장난 아니야, 크랩.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유돈 변호사, 유돈. 아니 갑자기 돈가스가 먹고 싶지? 잠깐만. 저녁에 나 지금 배고프거든. 나 이거 영상 찍고 달리기 슬로우 조깅 하고 왔는데 끝나고 돈가스나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본질적인 부분 본안 판결이 끝나려면 한 2년 내지는 대법까지 가면 1심, 2심, 3심 4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4년이 너무 길고 그래서 가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사실상 이 가처분에서 발리게 돼버리면 이 순간 이미 유진스의 팬덤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4년 지나면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4연패 했다는 거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유진스가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계속 보면 알겠지만, 어도어는 계속, 야야, 니 이제 그만 깽판 부리고 들어오나, 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어도어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제 좀 이게 아깝다고, 재판부 내에서도 화해를 계속 종용하는 분위기잖아, 아깝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뉴진스 멤버 측에서도 이제 만약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서로 이제 합의가 되잖아. 그러면, 소송도 취하하고, 합의만 끝나면, 그러면, 다음날부터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유재수가 도기자만 받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 얘들도 앵가이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뭐 이제 내가 보기에 1심에서 지고 나면 그러면 태세 전환은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그림 자체가 1심에서 지고 태세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긴 사실이거든. 그게 어차피 지지만 지고 나서 도계자 박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그림이 더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정도까지 능지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이 사단까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영 아닙니까? 이런 쿠데타까지 오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내 반응 보면 알겠지만 다들 이제 여초에서도 야 너희들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혁명해라. 너희들의 혁명을 지지한다. 이런 반응이잖아. 그래서 요게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유튜브 채널 반응이랑 여초 반응이랑 다 똑같습니다. 이 크랩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는 사회에서 통하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게 베데시였어.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리고 맞다이로 들어오라던 미니지는 어디 갔냐. 그리고 이걸로 국감까지 간 것도 레전드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소송기간 중에도 어도어의 시기는 멈춰있다는 거다. 영창간 기간은 군생활로 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그냥 걔네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도 눈에 들어오더라. 국내 최초 사법기관이랑 기싸움한 걸그룹. 진짜 기싸움한 걸그룹으로 보이더라고 나는. 법원이랑 기싸움에 한국이랑 기싸움에 다 기싸움에 그리고 홍콩 공유한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다. 법원이 가만히 있겠냐. 재판 중에 대놓고 하는데. 그리고 적은 가까이 있다. 변호사들을 믿지 마라 라는 얘기. 그리고 은퇴를 희한한 방법으로 하고 어쨌든 법무법인 세종은 돈은 벌었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월 300번은 다른 회사 매니저에게 인사 무시당해 억울한 50억 버는 소녀는 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잘난 줄 안다. 결국에는 회사가 잘난 건데 뭐 요런 이야기. 그래서 좋은 게 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요걸로 봤을 때 나는 진짜 한 발이 남아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도 세종에서 나왔는데 맞잖아. 나름 4대 로펌인데 아니 진짜 뭐 한 발이 없다니까. 뭐라도 하나 나올 줄 알았거든. 이쯤 되면 없어. 그래서 느끼는 게 세종 입장에서는 이거는 소탐대실이 아니었나 라는 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평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명예로 살고 명예로 죽는 게 인간 인생 아니야, 맞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로서 그런 관점에서
그 명예의 관점에서 유진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안타깝지만 그런 걸그룹이 된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진다. 매우 그렇게 보여진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뭐 저희가 하는 얘기나 변호사가 하는 얘기나 거의 다 똑같아요. 야, 이게 무슨 계약 파탄 사유냐 이런 거지. 마치 이거는 제가 노래방을 갈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거든. 사장님, 삼촌 눈이랑 내 눈이랑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맨날 그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지. 우리의 눈이나 우리 변호사들이 보는 눈이나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다만 변호사들의 눈에는 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였지. 그런 가처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회당 10억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인데 이렇게까지 잘 안 한다고.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다는 거는 본안에서도 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5연패는 거의 확정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뭔가 우리가 핸드폰 하나 이런 거, 아니 핸드폰 같은 거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면 위약금만 내면 된단 말이야. 뭐가 문제야? 맞잖아. 위약금 내면 돼. 근데 저희는 말이에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요. 위반한 건 얻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고요.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젠스란 이름도 그대로 쓸 거고요.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세종 도대체 옆에서 뭐 했냐 진짜. 아니 세종 도대체 옆에서 뭐 했냐고 진짜. 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